드디어 저희도 레이저 키보드를 갖고 와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귀여운 뱀 느낌은 아니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JN테크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저희가 테크 채널을 운영한 지 이제 5년 차. 노트북을 만드는 메이저 회사들 제품은 진짜 다 리뷰를 했었는데 딱 유일하게 한 브랜드만 못 만져봤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레이저! 오늘은 드디어 그 레이저에서 나온 제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레이저 블랙 위도우 V4 프로 기계식 키보드! 레이저 로고는 이렇게 초록색 뱀 3마리가 엮여있는 것 같이 생겨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뱀독에 물렸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브랜드의 노트북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닌데다가 세트로 쓰기 딱 좋게 컨셉이 일관된 제품들을 내놓고 있어서 노트북을 한 대 샀는데 걔랑 깔이 맞는 마우스 패드를 하나 살까? 스피커도 좀 넣을까? 아니 키보드도 한 대 드릴까? 이러면서 내 방 안에 레이저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레이저의 기계식 키보드로 한번 뱀독에 살짝 물려보고 진짜 중독의 위험성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하이엔드 갬성 제품들은 포장부터 고급스러워야 되거든요. 강력한 초록색이 측면 포인트로 들어간 박스를 열면 안에 제품이 되게 정갈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비닐 포장된 키보드를 들어올리면 액세서리들이 담긴 종이 박스가 테트리스처럼 꽉 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A2C 케이블, 여분 스위치 3개, 스위치 풀러와 무선 리시버, 그리고 가죽 재질인 팜레스트가 박스에 차곡차곡 들어가 있다. 사실 저는 팜레스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키보드 앞쪽에 경사진 부분에 딱 맞게 자석으로 착 부착이 돼서 쓸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쿠션감이 엄청 퐁신퐁신해서 손목을 댔을 때 편안하고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아, 이게 뱀독의 맛인가? 키보드는 75%짜리 F열 있고 기능키가 방향키 옆에 세로로 낑겨 들어가 있는 배열입니다. 오른쪽 위에 다이얼과 OLED 디스플레이도 달려있어서 이래저래 재밌는 기능을 쓸 수가 있다. 세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모드를 지원하고요. 유선 연결, 2.4GHz 무선 연결 모두 가능합니다. PBT 키캡에 핫스왑이 가능한 레이저 3세대 오렌지 스위치 조합으로 가격은 399,900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레이저라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하지만 기계식 키보드를 조금 써봤다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평소 사던 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뜯어볼게요. 하우징은 플라스틱인데요. 손이 닿는 상판 부분, 상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위쪽 부분은 알루미늄 반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일반 기계식 키보드만큼 무겁지는 않더라고요. 무게는 약 953g 정도 됩니다. 바닥에는 사선으로 글자 각인이 되어 있고요. 2단 조절할 수 있는 발통이 달려있어서 경사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바닥면 4군데에 고무 발판이 달려있고 발통에도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굴러다니는 일 없이 잘 고정해놓고 쓸 수가 있더라고요. 다이얼이 달려있는 옆 측면에는 스위치가 하나 달려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다이얼의 기능이 바뀝니다. RGB 조도를 바꾼다거나 볼륨 조절을 한다거나 하는 커스텀 기능까지 포함해서 총 10개의 기능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정면 쪽에는 연결 모드를 바꿔주는 토글 버튼과 유선 연결을 할 수 있는 USB-C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키보드라서 그런지 RGB가 엄청 빠방합니다. 최대 밝기가 엄청 밝아서 불 켠 상태에서도 RGB가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요. 특히 레이저의 브랜드 컬러 초록색으로 스테디하게 켜두면 누가 봐도 레이저, 옆구르기 하다 봐도 레이저, 그런 룩이 완성이 된다. 측면 아래쪽에도 RGB가 달려있어서요. 까만 테이블 위에 불을 다 꺼놓고 이거를 딱 올려놓으면 진짜 레이저로 깔맞춤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룩이 나오죠. 이게 바로 뱀독인가? 이 RGB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조금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웨이브나 브리딩 같은 일반적인 키보드에서 많이 봤던 조명 패턴들도 있기는 하지만 화면을 인식해서 키보드 조명과 동기화를 한다던가 PC에서 나오는 소리랑 동기화를 할 수가 있어서 게임할 때 과몰입하기가 좋더라고요. 또 여기에 레이저 크로마라는 레이저의 게이밍 조명 생태계를 적용하면 다른 레이저 조명 기기들하고 쉽게 동기화할 수도 있다는 거. 키캡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PBT 재질입니다. 이중사출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각인 부분을 통해 RGB가 뿜뿜 매우 잘 보인다는 거. 사실 하이엔드 게이밍 키보드들이 꽤 오랫동안 ABS 키캡을 사용해서 아쉽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었잖아요. ABS 키캡이 가벼워서 미세하게 누르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일반인은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서 내구성이나 촉감이 더 좋은 이 PBT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극한의 반응 속도를 챙기고 싶으시다면 키캡이 ABS로 나온 유선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폴링 레이트가 8000Hz까지 나와줘서 반응 속도만 놓고 보자면 끝판왕이긴 하거든요. 레이저에서 만드는 키보드 스위치는 3가지 종류인데 이 75% V4 프로 모델은 텍타일 계열인 오렌지 쪽 하나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텍타일 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텍타일 계열이라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누르는 손맛이 되게 경쾌하고 좋다는 거. 근데 뭐랄까 평범한 스위치보다는 입력이 찰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얘는 키압이 50g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손맛이 다르더라니. 제가 키압이 다양한 걸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에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 키압이 45g짜리고요. 키압이 55g짜리인 스위치는 거의 극기훈련 하는 것 같이 내가 손가락 근육을 확실히 키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빡빡하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 50g짜리는 일반 타이핑을 할 때 쫀쫀하다는 느낌이 드는 수준의 텐션이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좀 강하게 키를 누르고 눌렀던 키도 빠르게 다시 돌아와야 좀 빠릿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50g 정도 키압이 게임할 때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쓰시다가 나중에 색다른 손맛을 즐기고 싶다면 스위치는 교체할 수가 있다는 거. 사실 이 제품은 게이밍용 기계식 키보드라서 최대한 조용하게 쓸 수 있도록 통울림을 잡기보다는 타건음이 사방팔방 잘 퍼져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타건음이 잘 들릴수록 타격감이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키캡 측면이 다 노출되어 있는 B키 타입의 하우징이라는 거. 키캡을 제거하면 화이트 FR4 플레이트가 바로 붙어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바디는 전체적으로 블랙인데 왜 플레이트는 하얀색이지 했는데 RGB를 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플레이트가 하얀이라서 RGB가 완전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타이핑 압력을 부드럽게 잡아줄 수 있는 포론 가스켓이 이 플레이트에 달려있고요. 그 밑에 샌드위치처럼 플레이트 폼과 PCB가 붙어 있습니다. PCB 밑에 살짝 두께감이 있는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기계식 키보드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이런 도톰한 테이프를 일부러 안쪽에 여러 겹 붙여서 튜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 해줬다. 그 밑에 하부 폼까지 넣어줘서 B키 타입이지만 타건감 자체는 묵직하게 잡아줬습니다. 제가 이 레이저 키보드를 쓰면서 조금 놀랐던 게 기기를 유선으로 연결하니까 알아서 키보드를 컨트롤하는 앱을 깔 수 있게 바로 창을 띄워주더라고요. 나름 유명한 기계식 키보드 제작사에서도 이 컨트롤 앱은 별도로 다운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안 인증도 받지 않아서 마치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바로바로 윈도우와 자동으로 연동돼서 신뢰가 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확실히 내가 비싼 물건을 쓰고 있구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키보드를 다이렉트로 컨트롤하는 앱 말고도 게임이랑 연동하는 앱이나 움직이는 월페이퍼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앱, 전반적인 조명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레이저 크로마 앱 등등 뭔가 많이 깔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레이저 생태계로 공간을 세팅해 두시는 분들께 유용하지 않을까. 그 앱을 통해서 키보드 오른쪽 위에 달려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어떤 기능을 조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를 띄워둘 수가 있습니다. 기본 레이저 배너나 시스템 정보, 오디오 미터 같은 것도 띄울 수가 있고요. 움직이는 이모티콘들도 띄워둘 수가 있습니다. 이 메롱하는 이모티콘 킹받지 않아요? 그 외에도 내가 원하는 GIF도 되게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넣어봤는데 귀엽지 않습니까? 매크로도 마우스 기능이나 실행 기능까지 넣어서 한 세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다이얼도 어떤 기능을 넣을지 간단하게 커스텀으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 스냅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FPS 게임을 할 때 왼쪽으로 쭉 걷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살짝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은 반대 방향의 키는 중첩이 안 되는데 이 기능을 켜면 왼쪽으로 가던 중에 오른쪽 키를 콕콕 눌러서 살짝살짝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키 묶음을 4세트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주로 방향 전환용으로 쓰시지 않을까. 게이밍 키보드는 얼마나 입력 속도가 빠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2.4GHz 무선 연결 시에 폴링 레이트가 4000Hz를 찍어주기 때문에 빠른 입력이 중요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유리하지 않을까. 2.4GHz 동글은 이렇게 촉걸리처럼 예쁘게 생겼는데요. 케이블만 잘 숨겨서 모니터 스탠드 아래쪽으로 빼꼼 튀어나오게 설치를 하면 책상 배치를 깔끔하게 해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장된 배터리로 최대 2100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사용한다고 치면은 거의 7달 가까이 충전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너무 긴데?
그런데 이거는 RGB를 끄고 블루투스로 연결한 상태 기준이니까 아마 이 OLED 디스플레이랑 RGB를 풀로 켜놓는다거나 폴링 레이트를 4점까지 찍어주는 2.4GHz 무선 연결 모드로 사용을 하면 사용 가능한 시간이 훨씬 줄어들긴 할 것 같아요.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1, 2주에 한 번은 충전해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레이저 뱀독에 물리면 답도 없다, 궁극의 생태계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실제로 제품을 만져보니까 하이엔드는 하이엔드긴 하네요. 뭐 저희도 프리미엄 노트북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제품들은 페이퍼 스펙으로는 느낄 수 없는 감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니까 오늘 이렇게 살짝 뱀독에 물려봤는데요. 아름다운 가격 때문에 급성 중독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레이저 블레이드나 바이퍼 마우스 같은 걸 같이 써본다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겠다. 지금 중독된 거야? 또 생각을 해보면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는 막 50만 원 넘고 하니까 39만 원 정도면 괜찮나 싶기도 하고, 여튼 레이저 감성이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길 바라며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기 화면 보호기를 보면 엄청 귀여운 뱀이 돌아다닌다? 근데 레이저는 이런 귀요미 뱀 느낌 아니지 않아?